있는 개울의 이름은 남대천입니다. 낙동강의 수많은 상류 지류의 하나입니다. 어릴 때 거의 그 남대천에서 살았습니다. 남대천의 강과 관련된 기억을 빼고 나면은 아마 제 2년의 기억은 절반 이상이 날아갈 것입니다. 2015년에도 환경부에 조사했을 때 어류에 중금속이 10배가 많다. 일본 교수들 연구에서도 어류에 중금속이 실패가 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당국은 뭐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당국은 어패류, 중금속 오염, 어패류, 포획 금지 정도의 해송화 붙여놓고 하는 일이 없는 실정입니다. 실은.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분노와 또 절망감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현실을 오늘 여론을 환기시키는 그런 작업으로 또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김도환 사진 작가님과 또 그 현장의 활동가 여러분께 격려와 또 응원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민생119 팀이 다음 주쯤에 원래 이번 주에 하려고 하는데 일정이 없는데 다음 주쯤에 현장 방문을 통해서 그 원인과 또 이후의 대책을 좀 마련하고 그리고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같이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김도환 사진작가님과 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현장 속에서 낙동강을 지키고자 하는 많은 분들을 만나서 많은 토론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렇게 여기에서 사진으로 보듯이 많이 훼손된 이 낙동강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작품 속에 있는 이 낙동강의 모습 이것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이 낙동강을 살려내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될지 이런 사진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기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가 그 오대강을 쭉 걸으면서 느꼈던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원내대표로서 집권당의 원내대표로서 이 일에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다해가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병든 강, 죽어가는 강을 맑고 자연, 사람, 동식물이 함께 할 수 있는 강으로 만들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많은 분들의 뜻이 함께 했습니다. 우리 신동근 의원님, 박주민 의원님, 김현권 의원님, 송옥주 의원님,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민생팀들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지역구이신 우리 김광님 전 새누리당 정책의장님, 이상돈 의원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 우리 주민 여러분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 함께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은 좀 공부했다고 그래서 석포재련소 60년대 있고 그런 건 알았는데 진짜 3차 공장이 최근에 또 만들었다는 거하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지난번 국회에서 다뤄봤는데 상당히 이게 쉽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과학적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게 그건 정말 쉽지 않지만은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볼 때 그 낙동강 상류 오염과 그 재련소와는 원인과 결과가 상당히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태백 지역에 있는 그 폐광, 그 연화재련소 시절에 남아있는 그것이 사실상 전 태백의 뭐 바닥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경상북도 오지에 우리도 국회나 정치권이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된다 이런 걸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오늘 좋은 사진전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 국회도 더 갖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동근 의원님 치과 의사신데 낙동강 머리맡에 있는 석포재련소 확 입뽑아내듯이 해서 좀 깨끗하게 해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박주민 의원님, 송옥주 의원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상돈 의원님이
현장에 여러 번 와주셨고 힘을 합쳐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에 이 문제로 제가 대정부 질문을 했댔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것은 이런 일입니다. 낙동강물 먹고 사는 사람이 1,300만입니다. 그 제일 윗머리에 아침 저녁 먹는 밥상머리에 석포제련소가 있다. 이 제련소는 60년대 초에 일본에 있던 공장, 그때 일본 사람들이 시름시름 아파서 죽어가는데 병명을 모른다. 이래서 그 병명을 찾은 의사 선생님이 병명이 없기 때문에 아프다 하면서 죽기 때문에 그 병명을 이따이 병이라고 명명을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공장이 폐쇄되고 그게 바로 꼴짝이 찾아와서 경상북도 산골짜기에 봉화에 자리한 공장이 이 공장이다. 해마다 장마철이 돼가지고 장마가 돼가지고 끔무려쯤 되면은 수천 마리의 고기들이 거품을 물고 물가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심정적으로는 확실히 어디에서 나오고 그 공장에 카드뮴이라는 독극물이 조사를 하면 틀림없이 될 텐데도 주무부처로부터 조사가 그렇게 나면 참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태규 우리 회장님, 안동서 시의원도 지내시고 사비를 털어가면서 60여 분의 낙동강 살리기 모임을 주도하시고 하고 계시는데 늘 존경의 말씀 드리고 저도 가서 뵙고 상의 올렸습니다만은 어지간한 마음 먹고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되셨으니까 박병석 우리 국회 부의장님 모시고 한번 치과 선생 우리 반장님께서 팀장님께서 뿌리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로 의미 있는 날 같습니다. 오늘 이 날이 아마 역사적으로 큰 획을 긋는 사건으로 좀 기록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역적으로 또 민간단체 차원에서 우리가 제기됐던 문제가 우리나라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우리 의원회관에서 이런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 낙동강 상류 오염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주신 우리 민주당의 119 팀, 우리 팀장님하고 우리 의원님들 오셨는데 고맙습니다. 우리 김영건 의원님도 직접 주관해 주시고 해가지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올 국정에도 바쁘실 건데 이렇게 국회의원님들, 특히 우리 박병석 의원님, 제 차관 때도 여러 번 가지고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직접 오셨고, 우리 안동의 지역구 국회의원님 김강림 의원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이상돈 의원님은 이 문제 때문에 현장에도 여러 번 오셨고 많이 관심을 가지고 국정감사에 때도 해주신 걸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정말로 해결의 마지막 점을 찍어주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예. 이런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서로 안 나섰는데 이렇게까지 끌고 온 우리 이태규 낙동사랑 우리 보전회 회장님 위해서 또 태백이나 봉화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 정말로 고맙습니다. 이제 서강이 비치는 것 같습니다. 지역적인 일이 전국적인 이슈로 될 것이고 오늘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꼭 해결해야 됩니다. 파괴는 순간이지만 회복하려고 하면 수백 년이 걸리고 불과 몇백억 원의 돈의 수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발전이란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하지만은 이것을 회복하는 데는 수조 원이 들어갈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
많이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남의 젖줄 낙동강은 지금 중금속과 독극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1300만 명의 국민들이 사용하는 낙동강이 명풍 석고 재련소에서 내려오는 매연과 폐미, 폐수로 비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동댐 퇴적층에 쌓여 있는 독극물과 중금속이 비가 오면 우려 나와서 고기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모든 생물체들이 살 수 없는 강으로 변모시킵니다. 안동댐은 사시사철 고기들이 죽어나갑니다. 겨울이고 봄이고 철이 없습니다. 봄에는 잉어들이 산란을 위해 올라왔다가 죽어나가고, 지금 7월 달에 붕어 수만 마리가 죽는 경우에는 산란 시기를 놓쳐버린 붕어들이 장맛비가 내리자 상류로 올라왔다가 지금 몰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실비실한 고기를 먹은 새들이, 저희들 환경단체에서 죽은 새들만 250마리가 넘고, 그리고 딴 수자원에서 수거한 새들이 300마리가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몰살당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물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폐정물이라든가 물을 조사하면은 정상 수치에 나옵니다. 경북 환경연구원이든 국가서에서 불곤출이라고 나오는 물고기에서 일본 마타나베 교수를 모시고 검사하니까 어마어마한 중금속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은 국가기관이 발표하는 수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외국 기관에 수치를 보내가지고 살펴주셔야만이 저희들은 믿습니다. 우리 1300만 국민들을 제발 살려주십시오. 낙동강에 물고기가 죽으면은 썩구사라고 발표합니다. 거기에 빠뜨린 글자가 있습니다. 중금속과 독극물 썩구사라고 붙여야 됩니다. 그냥 막연히 썩구사라 그러니까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그리고 새들이 죽습니다. 새들이 죽는데 자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러 죽을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 새들이 1200마리가 되어 있어야 할 새들이 600마리, 700마리 죽어나가는데 자연 폐사라는 웃지 못할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 국민들을 살려주십시오. 국회의원 여러분 오셨습니다. 믿겠습니다. 좌우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극명한 그 사실을 인지하실 겁니다. 사람이 살아나가는 데는 기본적으로 물과 공기가 있어야 되는데, 연풍재련소가 설치되어 있는 석포 그 주변을 가면 물이 오염되어서 중금속으로 오염되어서 수생물이 살 수 없고, 공기가 오염되어서 식생이 살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저 산하에는 초목이 자랄 수 없는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데도 조금 전에 우리 이태규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행정기관, 국가기관에서는 불이 났답니다. 불이 나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는 엄청난 식생들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저렇게 초토화가 돼가 산이 허물어지고 있는데 불이 났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이런 국가를 믿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황당한 이런 나라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번 기회로 꼭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난 7월 3일 태백 영풍 발주인은 성명서 태백의 영풍에게 팔지 말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태백시장은 영풍에게 기어코 스포츠 산단에 팔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단 인근 주민과 시민들의 찬반 분쟁에도 몰아였고 반대가 우세하면 분명 영풍 유치를 철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약동강 중금속 오염 문제가 불거지면서 반대가 우세하면 영풍의 다른 계열사로 대처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말바꾸기는 태백시장이 영풍에게 스포츠 산단을 팔기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풍에게 산단 부지가 팔린다면 언제든지 영풍 제련소가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영풍은 석포 제련소 상공장, 아연 재처리 공장을 무허가 불법으로 몰래 짓고 야중에 양성화시키는 기업 윤리가 제로인 기업입니다. 이런 회사를 어떻게 우리 주민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영풍 제련소에서 8km 떨어진 스포츠 산단에 영풍 제련소가 유치되는 줄 알았다면 절대로 죽어도 땅을 내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분통 터지고 연통한 사정을 어디에 어떻게 누구에게 호소해야 합니까? 태백의 문제는 태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양권의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기자님들, 스포츠 산단 부지가 영풍에게 넘어가면 1,300만 영남 시민들의 생명수 약동강은 최상류 발원수부터 중금속 오염이 되는 것입니다. 주민과의 약속도, 강원도와 산자부와 약속도 신뢰도 저버리고 국민의 혈세도 조성되는 준공도 되지 않는 스포츠 산단을 목적과 계획에 부합되지 않는 영풍 제련소로 바꾸치게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왜 태백시장이 모든 지자체 주민들이 반대했던 영풍 제련소를 약동강 최상류 발원지에 유치하려고 하는지 도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태백시 한계통 주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당하고 절박합니다. 그래서 국회까지 왔고 힘있는 국회의원님들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1,300만 약동강 수계 국민은 약동강 생명수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약동강 최상류 발원지 태백에 중금속 오염의 주범 제2의 영풍 제련소가 유치되는 일은 반드시 없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장관님과 봉화군수가 확인하고 그냥 천연기념물 1급수 고기, 2급수 고기 다 이렇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한 마리도 없습니다. 이렇게. 없어요? 예. 이게 왜 이 제련소 아래는 한 마리도 없고 지금 있는 게 피라미 몇 마리 있습니다. 물 제일 상류층에만 떠다니는 피라미. 그리고 이제 공장 지정된 건 언제쯤이에요? 이게 뭐 이전에 그 이전이고 예. 지금은 이 근처에 있는 데는 예. 있는 거고. 지금은 이게 석포 제련소 전경입니다. 전경인데 이게 석포 제련소에는 수정기라고 이야기하지만 화학 물질로 가서 제련을 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단순한 수증기 같아 보여도 이게 매연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 이제 공장 밖에 강인데 이렇게 침출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폐수가 이게 정상적으로 하면 정수장에 거쳐서 정수돼서 나가야 되는데 이 밖으로 외부인들이 충분히 볼 수 있는 데입니다. 이게 주변 산인데 다 이렇게 무너지고 나무들이 다 죽습니다. 소나무가 하나름씩 되는 소나무가 다 죽은 겁니다. 이건 살아나기 어려워요. 예, 살 수가 없죠. 불 낳는 거하고 틀리기 때문에 요거는 이거는 공장 안에 사원들이 나와서 퇴근해가지고 목욕을 하는 목욕탕 하수구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화가 돼서 낙동강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뭐 순서 이렇게 해서 이 낙동강 강바닥으로 그냥 흘러갑니다. 이 자동차로 폐기물을 싣고 가면서 이렇게 줄줄 흘려요. 폐기물을 흘려가지고 이게 여기서 쉽게 내려가면 전부 낙동강으로 가는 겁니다. 이 하수도 이렇게 이건 정수장에서 나오는 거품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품이 말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이걸 씻어냅니다.
돌을 또 교체도 하고 이거 벽면에 이런 이제 창고에서 이런 게 우리가 보면 독건물이죠. 그 흘러내리니까 시멘트를 가지고 이 개 가지고 몰타를 해가지고 막 발라버려요. 그 이런 게 이렇게 감추지 않아야 되는데 다 감추버리고 하니까 이렇게 자동차로 싣고 가다가 이렇게 헐려가지고 이게 말르면은 그냥 뭐 저렇게 청소차로 가지고 물로 씻어버리거나 아니면은 저렇게 또 불어서 예 이게 이제 공장 폐수인데 폐수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렇게 나와서 강물로 저렇게 다 유입되는 거예요. 예. 예. 요거는 이 산에 나무가 없다 보니까 산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포크레인으로 해서 이 낙동강에다가 퍼넣어버려요. 그러면은 이게 비만 오면은 다 쉽게 내려가는 거죠. 이런 것도 그냥 이게 정수장으로 흘러가야 될 게 이게 정수장 밑에 이게 그겁니다. 그런데 정수가 안 되고 그냥 이게 낙동강으로 막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그 낙하물이고 이렇게 다 강물에 다 흘러 들어갑니다. 이렇게 나무가 다 죽어버리고 정수장에서 정수한 물이 나오는 거고 산이 저렇게 무조건 막 수시로 그냥 무너지고 그렇습니다. 건강 농업 평가도 조사도 했네. 예, 이런 걸 조사해가지고 환경부에서 발표를 하긴 하는데 그 시골 사람들은 봐도 뭐가 뭔지 모르는데 정확하게 딱 이해를 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 하니까. 뭐 거리상으로 이 정도 차이가 나면 재련소하고 유관성이 있다는 건 밝혀지는 건데 왜 이렇게 아니라고? 심정적으로 봐도 네. 대조군하고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른데. 우리나라의 환경법상에 사람의 가두염 오염 수치 기준치가 없어요. 생물, 수생물은 0.005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1.29라는 게 이게 말도 1.23은 0.009이 몇 배입니까? 300배가 넘지 않습니까? 이걸 인정하라는 이 나라예요. 이게 이제 각종 뭐 아연, 납, 비소 뭐 이런 거는 뭐 아주 그 고열에도 비소 같은 거는 없어지지 않죠. 예. 비서는 완전히 독극물이에요. 예. 이런 것도 청소해가지고도 이 강가에 버리면 비 와가지고 그냥 다 강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4월 23일부터 어제 것까지 7월 10일 것까지 이 내용이 있는데요. 평소에 이번 집중호우가 되기 전에는 이제 이게 녹조가 많았었습니다. 요 밑에 있는 내용은 이번에 이제 7월 9일 날 MBC 보도 자료 내용인데 낙동강에서 수은하고 카드뮴 비소 성분이 기준치보다 훨씬 많이 초과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네. 그리고 이건 이제 이 사진은 비가 온 날이에요. 저희가 이번에 7월 2일부터 장마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게 발자국을 이렇게 밟으면 그동안에 바닥에 퇴적되어 있던 금속층들이 물속으로 이렇게 스며듭니다. 이렇게. 이런 사진이고요. 이거는 그 새들 군락지에서 새들이 이 물고기를 새들은 살아있는 물고기만 가져가요. 그러면 그 물고기를 집어가서 새끼들한테 주는 과정에서 이 바닥에 그냥 두다가 떨어지는 일도 있고 먹다가 토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물고기들이 새 군락지 바닥에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건 7월 3일 날 정말 수천 마리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요거는 이제 이 새들은 4월 말경부터 6월 한 달 동안까지 그러니까 한 2달가량에 한 300마리가 저희가 수거를 했고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예. 거의 매일 하루 10마리 이상씩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물고기를 먹어서 2차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게 일단은 이게 수질이 바닥이 이게 보시다시피 여기 바닥이 이렇게 중금속으로 오염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비가 오고 하니까 이게
거꾸로 뒤집어져서 올라오니까 물고기도 이렇게 집단 폐사를 하게 되고 평소에 이제 물고기들을 먹는 새들이 이런 식으로 죽어간다라는 그런 사진이고요. 그리고 저쪽에는 이제 어린 새들하고 새가 어린 새만 죽는 게 아니고 큰 새들도 다 이렇게 죽어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민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민원 제출 내용이 일단 그 토양 오염은 저희가 중금속 오염이 충분한 그 내용이 보도가 되어서 알고 있는 거고 이제 수질을 조사해 달라. 그리고 그 물을 먹고 사는 물고기를 조사해 달라. 물고기가 이제 2차 오염으로 새들이 죽으니까 이 새들까지 조사를 해달라는 내용으로 6월 29일 날 환경부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저렇게 사진을 했습니다. 이렇게 물고기만 죽는 게 아니고 고라니도 죽고 고라니도 죽고 새들도 죽고 이런 사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비가 오기 전에 평소에 이게 가에 녹조들이 이렇게 많이 끼어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어민들도 이 어부가 너무 기가 막히니까 할 말을 잃은 모습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사진을 찍지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참 슬픔을 우리가 간직하면서 찍으면서 많이 울기도 하고 이런 물고기들을 보면서 밀려오고 밀려가면서 이게 사람 마음 같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들이 그동안에 4월부터 어제까지 물고기하고 새에 대해서 관련된 일질적인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국회의원님들한테만 알아서가 아니라 온 국민이 알아서 이런 사실을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